매일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돌파구를 마련해드리는 오늘의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가치를 드린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 깊이 있는 정보와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 공식 웹사이트인 www.nesupportdna.com을 꼭 방문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채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형 애착에 대해 아주 깊고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큰 공감과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애착 유형은 아주 어린 시절 우리가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형성하던 그 결정적인 시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도구와 깨달음, 그리고 지식이 없다면 이토록 깊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내린 프로그램을 깨고 나오기란 정말로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존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형 애착의 뿌리. 예측 불가능했던 어린 시절에 기억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어린 시절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로부터 매우 강한 불일치와 비일관성을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날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눈을 맞추고 아이의 작은 감정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줍니다. 아이는 이 순간 깊은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며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세상은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혹은 몇 시간 뒤에 그토록 따뜻했던 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일에 지쳐서 혹은 부부 싸움 때문에 혹은 그들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 때문에 아이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이의 감정적 요구를 귀찮아하며 밀어냅니다. 아이가 울어도 뚝 그쳐라며 차갑게 말하거나 아이가 다가와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신체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부재한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경험의 반복은 아이의 세상에 거대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아이는 일관된 패턴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사랑받는다. 혹은 내가 울면 부모님이 와주신다와 같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학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안정감이 주어졌다가 예고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 속에서 아이의 내면은 생존을 위한 특별한 메커니즘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만약 부모의 부재나 거절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지속적이었다면 아이는 차라리 회피형 애착을 형성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어차피 아무도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을 돌보고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겠어라며 스스로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형 애착의 경우 그 비일관성 속에서 주어지는 간헐적인 애정과 관심이 희망의 끈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그 달콤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포기하는 대신 과민 감성이라는 생존 도구를 장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부모님의 기분은 지금 어떨까?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차가워진 걸까? 내가 더 노력해야 해.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돌보는 대신 양육자의 기분과 표정, 목소리 톤,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감정 상태를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생존을 위해 적의 동태를 살피는 레이더처럼 아이의 모든 감각은 타인의 감정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형 애착의 핵심적인 작동 방식이며 성인이 된 후의 관계 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인기의 불안형 애착, 사랑이라는 이름의 끊임없는 전쟁 어린 시절에 장착된 이 과민감성 레이더는 성인이 되어 연인 관계를 맺을 때에도 동일하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한편으로 이 능력은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내고 공감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넌 정말 속이 깊어.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맞춰주는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 선물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항상 거절당할지도 모른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관계 속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절과 버림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예측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연인에게서 온 메시지에 하트 이모티콘이 하나 빠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바빴나 보네,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편의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상영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제 한 말 때문에 화가 났나? 나에게 질린 걸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이제 곧 헤어지자고 하겠지. 이 생각의 소용돌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데 쏟아붓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의 기분을 살폈던 행동 패턴의 연장선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people pleasing에 매우 능숙해집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스케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자신의 일은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극적으로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 감정, 필요는 마치 카펫 밑으로 쓸어 넣어버리듯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나는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제발 내 마음도 좀 알아줘, 나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도 나만큼 나를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쌓여갑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현실을 기준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상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니 상대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만큼 타인의 감정에 초미세적으로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왜 나만 노력하는 것 같지? 라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불안형 애착의 구체적인 행동 패턴들. 이러한 내면의 역학은 몇 가지 특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 위한 self-soothing에 매우 서툽니다. 관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기미만 보여도 그들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연인과 사소한 다툼이라도 한날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친구를 만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과 안정감은 오로지 관계의 상태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다독이고 안정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대상인 연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근원에는 바로 이 불안형 애착이 자리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펼쳐집니다. 맙소사,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연인이 약속 시간에 단지 15분 늦었을 뿐인데도 교통사고를 당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나? 와 같은 극단적인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단순히 나를 버렸구나,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와 같은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셋째,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하며 관계 초반에 상대방에게 매우 빠르게 그리고 깊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마치 내 삶의 구원자인 것처럼 느끼며 쉽게 반해버립니다. 이는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채워줄 대상을 절실히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도 쉽게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당신의 파트너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신은 아마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맙소사, 나를 거절하고 있어. 나를 버리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나에 대한 감정이 변했어. 이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악순환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파트너가 정말로 그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을 뿐이고 그 감정은 당신이나 당신과의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 속에 깊이 각인된 생존 패턴은 자동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즉 거절과 버림받음을 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재현될 가능성을 미리 감지하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보를 울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보 시스템의 오작동은 오히려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섯째, 그들은 과잉 행동을 통해 사람들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그들은 종종 선제적 자기 거절이라는 패턴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초반에 상대방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시간 보낼래요? 물론 바쁘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 메시지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이 나를 거절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라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하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불안정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그 불안감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때로는 그 불안함 자체가 부담스러워 거리를 두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의 핵심, 깊이 뿌리내린 상처와 믿음.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상처, 즉 핵심 상처, core wounds 혹은 핵심 믿음, core beliefs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결국 거절당할 것이다. 나는 충분히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혼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들의 잠재의식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상대방의 감정을 통제하고 관계에 과도하게 헌신하고 보상하려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완벽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150% 만족시키면 그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심층 분석 및 개인적 관점. 왜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밀어내는가? 특히 일본 시청자를 위한 심리 분석. 지금부터는 이 불안형 애착이라는 현상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특히 한국과 유사한 집단주의적 문화 그리고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는 일본의 시청자분들이라면 더욱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관점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것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형 애착의 행동들을 집착이나 의존성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쉽게 재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어린아이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달시킨 생존 전략이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민감해지는 것, 버림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당신이 여전히 그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오래된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당신의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일본과 한국 문화 속 눈치, 콩키오 요무와 불안형 애착의 연결고리. 특히 한국의 눈치 문화, 그리고 일본의 공기를 읽는다, 콩키오 요무, 쿠키오 요무 문화는 불안형 애착 성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문화권에서는 직접적인 자기 표현보다는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분위기를 맞춰 행동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눈치껏 행동해라 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과민 감성 레이더는 생존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위한 필수 도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눈치를 잘 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치는 양날의 검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진솔한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요구를 하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침묵을 선택합니다. 일본 문화에서 상대에게 폐를 끼치는 것, 메이와 쿨 극도로 꺼리는 정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다가 내면의 불만과 서운함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오거나 관계를 갑자기 단절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 본인, 혼내를 숨기고 사회적 가면, 타테마에 의존하는 문화 속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셋째, 사랑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관점의 전환.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획득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마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거나 힘든 과제를 완수해야만 주어지는 보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해 라는 무언의 압박을 상대에게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사랑은 일방적인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솔직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함께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할 때, 당신의 약점과 불완전함까지도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불안형 애착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핵심 열쇠입니다. 치유를 향한 여정, 불안의 사슬을 끊고 안정의 뿌리를 내리는 법.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패턴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핵심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첫 번째, 핵심 상처를 재프로그래밍하라. 가장 먼저 당신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핵심 상처와 믿음을 찾아내고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핵심 상처 찾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무엇인가? 당신의 대답은 아마도 나를 거절하는 것, 나를 떠나는 것, 나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등일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핵심 상처입니다. 반대 진술 만들기. 이제 그 상처들에 정반대되는 긍정적인 진술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나와 함께 머물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와 같이 말이죠. 반복과 감정을 통한 잠재의식 프로그래밍. 우리의 잠재의식은 반복 플러스 감정을 통해 프로그래밍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되뇌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직후 1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은 우리의 뇌가 암시에 가장 열려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만든 긍정적인 진술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 이유를 최소 10개에서 15개씩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나와 함께 머물 것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이렇게 적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유머 감각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 당신의 뇌는 그 진술을 더 쉽게 믿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건, affirmation을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전혀 믿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받는다라고 반복하면 오히려 잠재의식은 아니, 넌 사랑받지 못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언어보다 감정에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적은 증거들을 떠올리며 실제로 따뜻함, 자신감, 사랑스러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최소 21일 이상 꾸준히 반복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뇌 회로가 실제로 재배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순간에 깨어나 질문하라. 당신의 파트너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나 때문에 그래라는 자동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세요. 그 감정적 고통은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알람벨과도 같습니다. 아, 내가 또 그 오래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정말로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추측에 기반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용기를 내어 직접 소통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어?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추측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자동적인 불안 반응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위안의 기술을 배우라.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자기 위안, self-soothing, 자기 양육, self-nurturing, 그리고 자기 사랑, self-love입니다. 외부 대상에게 의존하여 안정감을 얻으려는 패턴을 멈추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위한 작은 의식 리투얼을 만드세요. 아침에 5분간 명상하기,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기, 자기 전에 감사일기 쓰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휩쓸려 올 때 그 순간에 자신을 그라운딩하는 연습을 하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거나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몸과 연결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스스로를 다정하게 안아주며 괜찮아, 지금 불안하구나. 하지만 이 감정은 지나갈 거야. 나는 안전해라고 속삭여주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존중할수록 당신의 내면에는 단단한 중심이 생겨납니다. 이 중심이 생기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온전한 존재가 되며 그때 비로소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노출, 반응 연습을 통해 행동 패턴을 바꿔라. 혹시 시간 괜찮으면 아니면 무시해도 돼요.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출, 반응 방지, exposure response prevention 라고 부르는데 행동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안한 감정을 참고 대신 간결하고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보고 싶어요. 언제 시간 괜찮아요? 라고만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17번씩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행동이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행동이 상대방을 얼마나 질식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결국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관계를 망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저울질해 보면 새로운 행동을 선택할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맺은 말,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형 애착이라는 깊고 복잡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자신을 그리고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불안은 당신의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당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그 낡은 갑옷을 입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배우고 진정으로 안정적이고 충만한 사랑을 경험할 힘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며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netsupport.com을 방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성장을 응원합니다.